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맥스 수학 영역의 최혁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첫 시간인데 순열과 조합부터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각오를 일단 좀 다지시고, 그 다음에 뭐 별을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시면 뭐 제가 최대한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오늘 첫 번은 들어갈게요. 확률과 통계를 들어가는데, 확률과 통계는 일단 단원 구성이 총 이제 3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확률에 대한 얘기, 그 다음 마지막 단원이 통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단원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수의 앞부분에 나오는 합법칙, 곱법칙에 대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매우 중요합니다, 얘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제일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차피 계산은 되게 쉬워요. 계산은 되게 쉬워가지고, 별거 없이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거거든요. 이제 열심히 풀었는데, 문제는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계를 가질 수 있게 첫 부분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예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러니까 예제를 오늘 지금 당장 이제 하는 예제도 굉장히 쉬워 보일 겁니다. 되게 쉬워 보일 건데, 근데 그 쉽게 생각하고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앞에 있는 내용에서 뒤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갈 때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생각을 해주셔야, 그래야 이제 좋은 공부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순열과 조합인데 먼저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합법칙과 곱법칙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사칙연산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칙연산이라고 하면은 별거 없죠.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 이렇게 4가지를 할 건데, 이 각각의 계산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계산에서는 뭘 쓰더라. 근데 그 계산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가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덧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언제 더하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덧셈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존재를 했는데 이 사건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가정이 들면, 그러면 이제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둘을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뺄셈은 언제 쓰느냐?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얘가 덧셈에 약간 커버를 친다는 개념으로 뺄셈을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뺄셈은 동시에 일어나면 빼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어떤 책들에 보면은 곱셈을 동시에 일어날 때, 뭐 곱셈은 동시에 일어날 때 뭐 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닥 좀 좋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표현이랑 약간 배척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뺄셈을 동시에 일어날 때 뺀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뺄셈이라는 개념은 덧셈의 커버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곱셈은 언제 계산할 것이냐? 곱셈은 이제 연달아 일어나거나 혹은 그에 따라 각각 일어난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곱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와닿진 않죠, 그죠? 와닿진 않으니까 조금 이따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나눗셈은 언제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의미가 없다의 개념이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곱셈을 커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은 곱셈을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이제 순열에서 배울 텐데 곱셈을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의미 없는 계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뒷부분에 이제 순열인데 뭐 미리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5P3이라는 거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해라 이런 뜻인데 계산해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누기를 왜 썼느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이 나누기를 여기서 왜 썼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5패, 즉 5개를 일단 나열을 해볼게 라는 계산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는 관심 있는 게 3개밖에 없으니까 남은 2개에 대해서는 의미가 사실은 없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눗셈은 우선은 의미가 없을 때 나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의미가 없을 때 공부가 좀 나중에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나눗셈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인지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은 요렇게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합의 법칙에 적용하는 2가지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합의 법칙의 적용 2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2개의 경우를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판단이 뭐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걸 그냥 이렇게 쭉 풀지 마시고 이게 먼저 사전에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얘랑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은 덧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를 지금 제가 써놨는데 이게 2가지 패턴으로 무조건 적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만약 있으면 다시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떤 거냐면은 마치 집합의 표현 방법과 굉장히 동일한데, 일단 이겁니다. 얘는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는 표현인데, 그러면 A와 B라는 사건이 만약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빼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얘랑 계산을 했는데 니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얘는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빼주시면 되니까 뭐 보게 되면은 이 경우 굉장히 간단한 개념들이죠, 그죠? 이제 적용을 할 때 잘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볼까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쉬운 예제입니다. 되게 쉬운 예제고, 예제를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내 저걸 왜 모를까? 뭐 저거를 뭘 설명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달 줄 알고, 주석을 달 줄 알고, 그 다음에 왜 그런 계산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세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에서는. 앞에서 뒤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 이렇게 쭉쭉 넘어갈 때, 왜 넘어갔는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대응이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하는데, 왜 넘어갔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봅시다. 자, 볼게요. 예제 1번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겠다. 네, 크기가 다르다는 말은 주로 이제 주사위 2개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구별 가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보는데, 물론 여러분은 크기가 다르다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별 가능한 주사위라고 놓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나중에 확률론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겠느냐? 2개의 주사위. 그럼 주사위 하나가 A가 있고 주사위 하나가 B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사위 하나 A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뭐 주사위는 6개의 수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 1부터 6까지의 정수가 가능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B에서도 1부터 6까지의 정수가 가능할 겁니다. 즉 A의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보이고요. B도 경우의 수로서는 6가지가 보이죠. 동시에 던지겠다. 동시에 던지겠다. 그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7인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정의는 어떻게 넣겠냐면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5의 사건이라고 해서 5동그라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7이 나오게 되는 거는 7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놓을게요. 자,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먼저 합법칙을 적용을 할 건데, 그러면은 5가 나왔니 7이 나왔니 에서 둘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니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동시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자, 5랑 7은 동시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은 따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5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5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가 두 개 있죠? A와 B 주사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합을 했을 때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니까 5인 경우를 이제 보는 건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에 1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더해서 5가 돼야 되니까 B는 4가 나오면 되죠, 그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가 되면은 뭐 3이 되면 되겠고요. 3이면 2, 4면 1,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뒤바꾸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 여기서 얘기했죠. 크기가 서로 다르다. 즉 구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두 개의 주사위에서 나온 수들은 다른 수로 보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1, 4와 4, 1 또는 2, 3과 3, 2를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계산해 놓을게요. 5의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왔다. 자, 그러면은 7이라는 거는 몇 개 나오겠느냐? 7이라는 게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표현을 해보고 좀 구별 좀 지을까요? 자,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방금과 또 동일하게 계산하겠습니다. A라는 주사위가 있고 B라는 주사위가 있더라. 자, 그럼 니들이 더해서 7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네가 1이 나왔다고 쳐볼게 라고 생각하시면 얘가 6이 나오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해 7이니까 그럼 2가 나왔어 5, 3이 나왔어 4, 4가 나왔어 3, 5가 나왔어 2, 6이 나왔어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7인 경우라고 했는데 5 또는 7이라고 했을 때 니들 둘은 동시에 안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의 경우의 수와 이 녀석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것만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4 더하기 6을 했으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한번 풀이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먼저 여러분이 뭘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크기가 서로 다르다, 구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데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문제 푸는 퀄리티 자체가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그래서 요거를 구별을 좀 잘 해주시고 뭐 이런 느낌이죠. 일단 보다 보면은 노가다 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 노가다라는 말이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찌됐든 간에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펜이 먼저 움직이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A인 경우들 한번 세보고 차근차근 세볼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틀이 더해서 계산을 할 거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거 볼까요? 지금 이게 뭘 볼 거냐면은 자, 요 문제는 풀어봤는데 제가 방금 이 얘기했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뭐 더했다가 다시 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두 개 다 해놨네요. 두 개 다 해놨으니까 차근차근 볼게요.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 요거부터 봅시다.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먼저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여기 일단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읽었을 때 1부터 30까지 자연수니까 1, 2, 3, 30까지. 그럼 얘는 몇 가지? 30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라고 그랬죠. 이 문제의 핵심 부분은 여기 있네요.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 자, 봅시다. 그럼 4의 배수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하게 먼저 서술을 한번 해볼게요. 4의 배수.
4의 배수면 4가 있어, 8이 있어, 뭐 12가 있어, 16이 있어, 등등등 이렇게 나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9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9가 있어, 뭐 18이 있어, 27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얘가 다네요.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동시에 일어나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4의 배수와 9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녀석은 언제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둘의 공배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4와 9의 공배수는 36이니까 그럼 36의 배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 중에서는 1부터 30까지밖에 없으니까 36의 배수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럼 36의 배수가 없다는 얘기는 니들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할까? 4의 배수만 셀게, 9의 배수만 셀게, 그 다음 니들 둘을 더 할게로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4의 배수를 한번 세볼까요? 4의 배수를 세보면 뭐 그냥 셀게요. 여기다가 뭐 20이 있어, 뭐 24가 있어, 뭐 28이 있어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다. 7가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9의 배수는 지금 다 적었는데 뭐 3가지밖에 없네요. 3가지. 자, 보시게 되면은 36의 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7가지와 3가지를 더해서 10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답이 됐겠죠. 10이다.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얘랑 구별하려고 이제 이렇게 예제를 잡아 놓은 건데, 한번 봅시다. 1부터 30까지 자연수중. 똑같죠, 여기까지 서술이? 그 다음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럼 3의 배수와 4의 배수 니들 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3의 배수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냥 뭐 3이 있어, 6이 있어, 뭐 9가 있어 등등등. 뭐 4의 배수라고 얘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뭐 4가 있어, 뭐 8이 있어, 12가 있어 등등등 이렇게 할 건데 하나만 더 쓸까요? 12. 자, 그럼 보게 되면은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3과 4의 공배수인 12의 배수일 테니까 그럼 12의 배수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용어를 먼저 꾸며볼까요? 식을 좀 예쁘게 먼저 꾸며보면 그럼 3의 배수를 뭐 어떤 사건 A 요거의 경우의 수 뭐 4의 배수를 어떤 사건 B 라고 하면 이 녀석의 경우의 수. 자, 그러면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전체 중 존재를 하니까 니들 둘은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하여 다시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3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뭐 3, 6, 9 해가지고 세면 되는데 뭐 30까지의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30에서 3을 나눈 몫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10이 되겠고요. 4의 배수는 몇 개 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방금 세봤죠? 뭐 7가지가 있다네요. 그럼 니들도 일단 더하는 거죠. 일단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서술을 해보면 3과 4가 동시에 일어난다. 즉 12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12의 배수는 몇 개 있어? 그럼 12, 24 2개밖에 없네요. 그럼 2개를 다시 빼주시면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 15가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계산 한번 해봤는데, 뭐, 얘네들이 뭐 어려운 문제라서 설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이 여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수식을 적을 수 있느냐입니다. 해답지를 봐도 어차피 수식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이 해답지를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뭐, 요런 수식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서 물론 이거 계산할 때 뭐 이런 수식을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마는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좀 제발 좀 써보세요. 열심히 좀 써보시고 이걸 쓴 다음에 이 계산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보겠습니다. 조금 매끄럽지 못할 텐데 뭐 나중에 편집 잘 해가지고 알아서 좀 넣을 테니까. 자,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의 법칙.
고유 법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적어놨죠. 두 가지 경우를 적어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유 법칙에서는 교과서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시에. 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표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안 쓰거든요, 저는. 얘를 좀 안 쓰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안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쓰시는 게 더 낫고. 연달아 일어난다 혹은 그 하나의 경우에 따라서 각각 일어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어떤 교과서를 보든 예제는 이게 하나 나올 텐데, 제가 지금 할게요. 자, 뭐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A 지역과 B 지역과 C 지역을 잇는 도로망의 개수가 여기는 2개가 있고 여기는 3개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이 녀석, 즉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존재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고배 법칙을 쓰게 될 겁니다. 한번 봅시다. A에서 B로 갈 때는 2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죠. B에서 C로 갈 때 3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뭐 그래서 중학생 때도 한번 배웠을 테니까 뭐 니들들을 곱해서 6이라고 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제 왜 곱하느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자, 왜 곱합니까? 연달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달아. 그러니까 선택을 내가 2번을 할 건데, 내가 도로망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A에서 B로 갈 때 도로망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도로망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될 때 선택의 기회가 연달아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2가지와 여기서 일어나는 3가지를 곱해주시면 이제 6가지라고 하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합의 법칙이랑 고유 법칙이 사실 한 끗 차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합의 법칙으로. 합의 법칙으로도 한번 설명하는데 수업 시간에 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요 경로의 이름을 A1이라고 붙이고 요걸 A2라고 한번 붙여봅시다. 이름을. 요 경로를 B1, B2, B3라고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넘어갈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A1이거나 혹은 A2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1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A2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A2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A1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A1을 선택하는 것과 A2를 선택하는 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되니까, 그럼 니들 둘은 경우의 수를 더할 개로 계산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1을 선택하고 B에 간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또 3가지가 생기죠. 그럼 여기 3가지가 있는 거고요. A2를 선택해가지고 B로 간 다음에 여기서 C로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니까 여기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니들들을 더해서 이제 6가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건너가는 방법 2가지가 만약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2개를 더해서 계산할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로도 한번 설명해야 되죠, 그죠? 요걸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그 하나의 경우에 따라서 각각 일어난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이제 A1이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요걸 선택을 하면서 3가지 경우가 나중에 따라 들어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선택하면서 얘가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아, 그러면 이 2가지 선택지의 경우에 따라 각각 3가지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2 곱하기 3이다, 6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들 이제 좀 볼 건데, 볼게요. 예제가 2개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예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10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 예제인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게 예전에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게요. 중학교 때 이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내지는 이제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해서 배우셨을 텐데, 108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예전에 여러분 배웠던 방법을 제가 한번 일단 먼저 해볼게요. 일단 먼저 맨 처음에 108을 소인수분해를 했었죠.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 그러면 이제 54. 그럼 2 하게 되면 27. 3, 9, 3, 3.
자, 그래서 108이라는 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의 제곱과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될 텐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다 더하기 1을 하시고, 여기다 더하기 1을 하시고, 이들 둘을 곱해요. 이렇게 배웠죠. 뭐 그래서 3 곱하기 4가 되니까 12. 그래서 108의 약수의 개수는 12개가 나옵니다. 라고 배웠는데, 이게 이제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됐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약수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이 약수라면 이 녀석은 2의 몇 제곱과 3의 몇 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2의 몇 제곱일까를 볼 때 2는 최대 2개까지 쓸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럼 여기 이 네모 칸에 넣을 수 있는 수가 아예 안 쓸 수도 있죠. 즉 0을 쓸 수도 있겠고요, 혹은 1을 쓸 수도 있겠고 2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네모 칸에는 우리가 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3은 최대 3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있는 이 위에 지수분에 있는 이 네모 칸에 0 또는 1 또는 2라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3 위에 있는 네모 칸에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세 가지의 그에 따라 각각 여기 있는 네 가지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3 곱하기 4가 답이죠.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합법칙으로도 잠깐 보시면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생각만 하는 건데, 합법칙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게 0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즉 2의 네모 칸에다 0을 쓰시고 그 다음에 3의 네모 칸에 우리가 뭘 쓰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야. 그래서 4가지. 2에다가 1제곱을 쓰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3에다가 몇 제곱일까를 생각하는 방법이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여기도 4가지. 그러니까 2의 제곱에다가 3의 네모 칸 마찬가지죠. 여기도 4가지. 자, 합법칙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2의 네모 칸에다 0제곱을 썼으면 1제곱은 안 쓴 게 되니까, 그럼 얘랑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니들의 경우의 수는 모두 더할 게가 정답이 됐겠고, 이래도 12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두 가지 패턴으로 좀 인지를 해주시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곱법칙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얘가 메인이 돼야 됩니다. 얘가 메인이 되고, 이렇게 합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다음 예제 볼게요. 예제 4번. 예제 4번.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어떤 걸 토대로 이제 요걸 짰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예제들, 이제 거기에서 뭐 좀 이렇게 공통으로 나오는 예제,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짜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일단 교과서에 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짜본 게, 여러분이 아마 학교 현장에 가도, 내지는 뭐 기본서를 봐도 뭐 이 설명은 항상 있을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짰거든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봅시다. 다음 식을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맨 처음엔 항상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A랑 전개해야 되겠다. 분배 법칙 기억나죠? 하나, 둘, 셋 해서 AX 나온다, AY 나온다, AZ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BX 나온다, BY 나온다, BZ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항의 개수는 총 6개가 나오네요. 그죠? 6개입니다. 뭐 이렇게 풀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푸는 것도 해보세요. 알았죠? 이렇게 푸는 걸 먼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방금 배운 계산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생각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라는 것과 B라는 것 잘 생각해 봤더니 이런 괄호 안에 있는 녀석과 이런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분배법칙을 적용할 때 한 번씩 선택해서 둘을 곱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자면 방금 제가 AX, AY라고 적었던 건 이 앞부분에 있는 괄호에서 A를 선택했고 그에 따라 각각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앞부분의 괄호 안에서 B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각각 세 가지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이 앞부분의 괄호에 있는 앞부분의 괄호에 있는 것들 중 두 가지의 선택지가 가능했던 거고 뒷부분의 괄호에 있는 것 중 세 가지의 선택지가 가능했던 거니까 정답은 6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은 지금 요 경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뭘 하시고 계시냐면은 지금 동령이 없습니다. 그죠? 동령이 없어요. 같은 문자를 쓰는 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같은 문자를 쓰는 게 있는 상태에서는 뒷부분에 있는 이항 정리해서 배우게 되실 거고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요것만 좀 잘 보세요. 먼저 얘도 방금 풀었던 방법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괄호가 총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3개의 괄호가 있는데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문자는 총 3가지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 각각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문자가 2가지. 그에 따라 각각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문자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에 따라 각각이었으니 그럼 다 곱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12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얻어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안 어렵죠? 그죠? 어려운 건 없어 보이는데. 자, 이제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수업할 땐 되게 길었는데 막상 이걸 찍으니까 되게 몇 개 안 돼 보이네. 볼게요. 순열. 자, 순열이란 뭐냐? 일단 배우기 전에 n 팩토리얼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일단 n의 계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뭐냐? 이 뜻은 이겁니다. n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일렬로. 자,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1, 2, 3이 있다고 칩시다. 1, 2, 3이 있다고 칠게요.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을 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자리가 3개가 있겠죠. 자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에다가 얘네 둘, 셋 중 하나를 넣을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3가지가 되겠네요. 그에 따라 각각 이렇게 일어나겠고 그럼 여기 뭔가를 썼죠. 뭔가를 썼으니까 제가 뭐 1을 썼다고 치고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 쓸게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2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둘 중 하나를 쓸 거니까 2가지. 그럼 뭔가 또 썼겠죠? 그럼 한 번 또 지울게요. 이제 여기에 쓸게요. 그럼 이제 1가지. 이렇게 됐겠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3개를 나열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다. 3부터 1까지를 계속 곱하는 것과 다름이 없구나 라고 해서 얘를 3부터 1까지 곱을 3팩토리얼이라는 걸로 배울 거고 지금 이 녀석이 요임입니다. 지금 3개가 있었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를 3팩 이렇게 적으면 됐었던 거죠. 3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팩토리얼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배우기 전에 왜 배웠느냐. 이 순열에서 계산을 할 때 이 팩토리얼 계산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의 의미를 알려면은 얘를 먼저 배우시는 게 좋으니까 먼저 배워봤고요. 자, 순열 한번 보겠습니다. 순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여기 적어놨죠.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구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하나하나 다 살펴볼게요. 자, 그럼 맨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서로 다른 n개입니다. 서로 다른 n개.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고 다 달라야 됩니다. 모든 건 다 달라야 되겠고 그럼 그 중에 r개를 택한다 그랬죠. 택한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선택한다.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나열한다는 의미와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봤던 n 팩토리얼 뭐 이런 녀석들은 택한다는 의미가 없죠. 그죠? 그냥 n개를 나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과 의미가 좀 다른 게 보여야 됩니다. 순열은 택하는 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열을 할 거거든요. 계속 볼게요. 일렬로 나열에는 일렬로 나열.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총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서로 다르다. 그 중에 택하겠다. 그 다음에 나열하겠다.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쓰는 방법은 순열은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는데, permutation의 맨 앞글자 p를 따서 이렇게 적거든요.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여 나열하겠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npr. 그럼 한번 볼게요. 순열의 계산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먼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나중에. 의미가 뭐지?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먼저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까요? OP3이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OP3. OP3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 앞에서도 했네요, 그죠? OP3이 뭐가 되겠느냐? 일단 서로 다른 5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5개를 임의로 숫자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1, 2, 3, 4, 5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가지 겹치는 게 없죠? 서로 다른 5개 중 나는 어떻게 하겠다? 3개를 택하겠다. 그런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겠다 라는 것까지가 순열의 의미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3개를 택하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열까지 할 거니까 순서까지 고려하겠죠. 그러면 이제 자리를 3개를 만들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 자리를 3개를 만들어 놓게 되고 첫 번째 자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얘네들 5개 중 하나가 들어왔겠죠. 그럼 여긴 5가지. 뭔가가 왔겠네요. 뭐 하나 지울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자리에다 뭘 넣을까? 그럼 4가지가 되죠. 그럼 이 4가지. 그죠? 뭐 하나 넣었겠죠? 그럼 지울게요. 얘를 넣었다고 치겠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자리에도 뭔가 하나 넣었겠죠. 그죠? 그럼 이 넣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여기 3가지. 계산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OP3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계산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왜 또 이렇게 또 계산해보느냐, 여기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의미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OP3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자, 의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OP3 이게 5개 중 3개를 뽑아서 이제 나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 계산법에 의한다면 5팩토리얼 위에 오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5-3팩토리얼 이렇게 오겠죠. 이게 왜 왔느냐 이 말이죠. 이게 왜 왔느냐, 이제 계산해보면 얘는 5팩에서 2팩을 나눌 텐데, 자,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나눗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5팩, 즉 일단 5개 중에 3개를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5개를 그냥 나열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1부터 5까지를 쭉 나열하는 방법이 5개의 나열이니까 5팩이었겠고, 그럼 생각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어떤 경우를 나열을 했어. 그래서 뭐 5, 3, 뭐 2, 1, 4 뭐 이렇게 나열했다고 칩시다. 근데 사실은 내가 3개만 관심이 있었던 거니까 2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3개에 관심이 있었어. 그럼 뒤에 있는 2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요것들의 나열. 즉 2개의 나열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해서 이제 2팩을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원순열 내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다룰 때 나누기를 왜 썼지에 대해서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열을 제가 이렇게도 계산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이게 기본 의미예요. 이게 기본 의미고 가장 쉬운 계산, 제일 와닿는 계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의미에서는 나누기를 왜 썼느냐, 요거를 좀 잘 보셨으면 그럼 좋겠네요.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타 났네. 자, 10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모든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0명의 후보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나오면 구별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나중에 무슨 뭐 경찰관, 소방관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얘네들끼리 구별이 가능하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냐면 1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럼 10명의 사람은 모두 다 구별이 가능하니까 서로 다른 10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건 서로 다른 10개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서로 다른 10개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10개. 자, 거기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각각 한 명씩 선출, 또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반장, 부반장, 총무를 한 명씩 선출하겠다. 그럼 자리를 3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3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 반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부반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총무입니다. 반장을 뽑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10명이 있죠? 10명. 뭐 A1부터 A2, A10까지 있다고 치면 이 10명 중에 반장을 한 명 뽑을게. 그럼 여기 10가지죠. 부반장을 한 명 뽑을게. 반장 뽑았는데 얘를 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가지죠. 그럼 얘 또 뽑았으니까 8가지네요. 그죠? 계산법은 이렇게 될 겁니다. 19 곱하기 9 곱하기 8. 정답은 생각합시다. 뭐 아무튼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로 다른 10개가 있었다. 여기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 즉 3개를 뽑아서 반장, 부반장, 총무죠. 나열하겠다는 게 들어온 거죠. 그죠? 나열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위가 똑같았다면 모르겠는데 지위가 다 다르니까 3명을 뽑아놓은 다음에 이들을 나열을 해서 누가 뭘 맡을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은 10개 중에 순서를 고려하여 3개를 뽑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네요. 정답은 생략합시다. 이거 뭐 계산을 할 수 있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다른 예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생각하시다 보면 말장난입니다.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니까 애초에 공부를 할 때 제가 학생 때 얘기 잠깐 해보면 제가 학생 때 이런 거 공부할 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뭐 말장난이 이렇게 심하냐. 얘 아다르고 어다르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 요거 때문에 뭐 이런 차이를 두고 이렇게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뭐 힘들게 공부해야죠, 뭐. 그죠? 제가 뭐 수업 때 계속 강조하는 거긴 한데, 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뭐 수학이라는 게 쉬웠으면 다 잘하죠, 그죠? 근데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죠. 제가 어디까지 끊어 읽고, 여기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고, 마치 이제 영어 단어 해석하듯이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훨씬 더 내 풀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체계가 갖춰질 테니까 그런 체계가 갖춰질 때 여러분의 실력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예제 서로 다른 8개의 상자가 있죠. 굳이 또 이런 말 써놨는데 서로 다른 8개의 상자. 자, 그럼 상자 1번이니까 뭐 상자는 영어로 박스니까 박스 1, 박스 2 해서 8개라 그랬죠? 박스 8까지 있더라. 여기 8가지가 존재하겠네요. 그치? 서로 다른 5개의 공이 있대요. 공이 5개가 있대요. 공이 5개. 잠깐 공은 영어로 볼이잖아. 그냥 공이라고, A라고 합시다, 그냥. 자, 그럼 서로 다른 5개의 공. 얘도 다 다르다네요. 그죠? 이제 A1, A, A2, A5까지. 5개의 용어가 있네요. 5가지. 이렇게 있는데 각 상자에 많아야 1개의 공을 넣겠다라고 얘기했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상자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는 많아야 1개의 공을 넣겠다. 즉 2개 넣거나 3개 넣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박스에 공 5개가 들어갈 거고 박스 하나에는 공이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결국엔. 그러면은 빈 박스가 3개가 남겠죠. 8개고 5개니까. 즉 어떻게 되겠냐면은 5개를 선택을 할게요. 박스를 5개를 선택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박스를 5개 선택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박스를 5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남은 3박스는 공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공 5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아까처럼 풀어볼까요? 그럼 아까 풀었던 방법대로.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5칸을 마련을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5칸을 마련하시고, 여기에다가 이 문자들을 하나씩 채워 넣을게요. 그런데 뭘 하겠다? 이 박스와 이 박스가 다 다른 게 되니까 순서까지 다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때문에 8개의 서로 다른 선택지 중에 순서를 고려해서 5개 선택.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저겁니다, 저거.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네, 거기에 대해서. 자, 봅시다. 자, 케이스 스터디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확동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자,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계산하자 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하고 워낙에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따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제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확통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통 계산할 때 답지를 딱 펴서 보시면, 이거는 왜 이런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내지는 내가 이 생각을 못했으니까 난 이 문제를 못 풀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과 비슷한 문제를 풀 때 안 틀리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여기다 케이스 스터디라고 넣을게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합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웃하는 것은 어떻게 해라?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해줘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묶음 내의 나열을 생각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구성되는 건데,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번호 붙이는 거. 봅시다. 먼저 볼까요? 예제부터 먼저 볼까요?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보시게 되면 A와 B를 포함한 6명을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볼게요. 6명을 나열하죠, 그죠? A와 B를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즉 A, B 포함하여 뭐 사람이니까 펄슨이라고 할 거야. 한 명, 2명, 3명, 4명이 더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6명인 겁니다. 이거를 나열을 하겠다. 그런데 A와 B가 이웃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묶어서 계산을 해라. 즉 A와 B는 묶어주시고, 그럼 전체 묶음의 수가 몇 개일까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 얘네들은 따로 있어도 되니까 둘, 셋, 넷. 그래서 전체 묶음의 수는 5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5개의 전체 묶음의 수가 있고요. 자, 묶음 내에서 계산할 때, 즉 A와 B끼리는 또 이 묶음 내에서 일렬로 나열하다 보니까 AB 내지는 BA라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묶음 내에서의 2개의 나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종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5개의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겠다. 5팩토리얼 곱하기 2개의 묶음 내 나열이 있다.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때문에 뭐 240 뭐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올 테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이웃하지 않는 것들, 계산하는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책들을 보면 이웃하지 않는 것들은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이 계산 방법이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얘가 더 계산하는 그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겠고, 물론 100% 적용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경우가 대다수더라,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럼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한번 볼게요.
예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와 B를 포함했습니다. 6명 나열하는 거. 아까랑 똑같지, 그죠? 아까랑 똑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A와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즉, 방금의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열하는 거에서 이웃한 경우를 뺄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요거는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A와 B를 포함한 6명을 나열하는데 A와 B가 이웃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와 B가 이웃하면 안 된다. 즉 이웃해도 상관없는 4명의 친구들을 먼저 나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를 포함한 B1, B2, B3, B4 즉 6명이 있을 때 이웃해도 상관없는 이 4명의 초점을 두시고 얘네들을 먼저 나열을 하는 거죠. 자,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면 얘네들 4명을 나열할 거니까 4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고, 나열했다고 쳐볼까요? P1, P4, P2, P3 이렇게 나열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걸 나열하는 방법까지가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나왔죠. 그래서 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A와 B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보세요. 빈자리들 보이시죠? 자, 지금 이렇게 4명이 나열됐을 때는 총 5개의 빈자리가 있겠고, 이 빈자리에 A와 B가 들어가면, 즉,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들어가고 여기 B가 들어가게 되면, A와 B는 중간에 P4가 있으니까 이웃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4개를 나열한 동안 5개의 가운데 있는 빈자리가 생겼고, 그럼 그 5개의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할 게 5가지. 그럼 이제 여기에는 B가 못 들어가니까 이제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할 게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할게요 5가지,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할게요 4가지. 즉 이 부분에 있는 계산은 다른 식으로 하시면 서로 다른 5개의 자리 중 5개의 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순서까지 고려를 하는 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 결과 생략하겠습니다. 다 했네요. 첫 번째 시간은 수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나중에 책에서 관련된 예제 풀어보시고, 다른 것들은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질문이 여러분의 실력을 올려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